자, 이제 여기서 형태소에 대한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야 되는 건 형태소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형태소. 자, 앞에서는 그 품사에 대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제 형태소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소의 정의를 먼저 한번 얘기해보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가진 최소의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핵심은 뭐가 되느냐? 의미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의미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의미도 있지만 문법적 바꿔서 얘기하면 형식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걸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앞에서 배웠던 명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책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보는 그러한 개념의 실질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을이라고 하는 조사를 얘기한다고 치면 얘는 실질적인 의미는 없죠. 그냥 문장에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형식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모두 다 형태소를 본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바로 뭐가 되느냐? 이제 형태소의 분류 체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형태소의 분류 체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표로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체계표가 나오게 되면 가로, 세로축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가로축을 얘기하면 여기는 실질적인 의미다, 이걸 얘기하고요. 세로축으로 들어갈 때에는 바로 자립성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립성이 있고 자립성이 없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이걸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얘는 뭐라고 부르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라고 얘기를 꺼내고요. 얘는 실질적이 아닌 형식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라고 얘기를 꺼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자립성을 가진 형태소라고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얘는 자립성이 없는 의존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구분해야 돼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얘기했지만 실질적이면서 의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얘를 아셔야 돼요. 얘가 바로 용어는 어간이라는 부분이죠. 자, 왜 그러느냐? 다시 얘기하지만 잡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잡에다가 다가 들어가는 애죠. 잡에다가 다가 들어가요. 그래서 잡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간이고 다라고 하는 건 어미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바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꺼내죠. 왜? 물건을 잡는 행위의 실질적인 의미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어간이라고 하는 애들은 반드시 뒤에 다라고 하는 애가 결합해야 됩니다. 다라고 하는 애가 결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잡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혼자서 성립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가 반드시 결합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다가 결합하지 않은 이 잡이라고 하는 형태는 실질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자립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용어의 어간입니다.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우리가 배웠었던 그 품사들을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체언, 그 다음에 수식언, 그 다음에 독립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품사 중에서 하나가 빠져있죠. 그게 바로 뭐죠? 여기에 들어가는 조사라고 하는 관계형 부분이 일로 들어갑니다. 자, 조사가 왜 형식이면서 의존이냐라고 물어보면 조사는 반드시 뭐하고 결합하죠? 체언하고 결합해서 쓰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체언의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조사는 자격을 부여하는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의존이면서 형식이겠죠. 이것만 있느냐? 그럴 리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두 번째가 어미죠. 어미는 앞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어간에다가 함께 결합해서 사용하는 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간에 의존하는 성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라고 여기 어미에 들어간 애들은 항상 문법적인 의미가 들어갑니다. 형식적인 의미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다라고 하는 건 종결의 의미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은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문법적이고 형식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두 개만 있느냐? 아니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접사라고 얘기를 꺼냅니다. 접사는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접사는 얘도 의존적인 성격이 있죠. 왜 의존이에요? 어근에다가 접사가 결합하게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좀 이따가 어근이 뭔지 그리고 접사가 뭔지는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 하나 뭐죠? 이 자리죠. 이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식이면서 자립하는 애들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 둘, 셋, 넷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시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문이요. 앞에 있었던 예시문들 그 책을 보는 시간이라고 합시다. 편한 건 그 책을 보는 사람이 있다. 이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접사 다시 안 배웠으니까 형태소에서 어미하고 그 다음에 조사 이런 것들만 가지고 나눠봤어요. 자, 해볼까요? 그 책을 보는 사람이 있다. 이게 형태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형태소가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각각의 이름들을 한번 써볼게요. 그라고 하는 건 관형사, 그 다음에 책이라고 하는 건 명사,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건 조사, 그 다음에 보다라고 하는 건 어간, 그리고 는이라고 하는 건 어미,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명사,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얘는 조사, 그 다음에 이시라고 하는 것은 어간, 그리고 다라고 하는 건 어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인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쉽죠? 첫 번째 뭐가 돼요? 그 하나, 책,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나오죠. 다시요, 실질이면서 의존인 거 찾아보도록 하죠. 그럼 뭐가 있어요? 보다 하나, 그 다음에 있다 해가지고 두 개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들어갈까요? 형식 형태소 찾아볼까요? 조사, 접사, 어미 세 개죠. 자, 첫 번째 조사 하나, 어미 둘, 조사 셋, 그리고 어미 넷. 이렇게 해서 형식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네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좀 이따가 이제 단어에 대한 개념, 어근이라는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형태소를 가지고 우리가 뒤에서 파생어, 합성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형태소 분류 체계예요. 이해되시죠?